끝장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끝장 이슈는 한덕수 기각 윤석열 선고의 힌트는? 이라는 물음표를 좀 저희가 이제 붙여놨는데, 일단 이 윤석열 선고의 힌트를 저희가 이 한덕수 탄핵 선고를 통해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여러 대목들이 아마 보입니다. 어제 오전 이후에 여러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여지, 단서, 힌트들을 남겨놨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김복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원래 뭐 전혀 이 어떤 변론기일에서 존재감조차 전혀 없던 사람이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이게 8대0 만장일치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대다수 국민에게 갖게 만든 것은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론에 있어서 만장일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여전히.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뭐 이런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도 드렸고, 또 어떤 네.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식이 자꾸 들어맞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못 믿겠다라고 많이 이미 댓글이 달리고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긴 합니다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요, 뭐 괜찮아요. 근데 네. 제가 뭐 비난받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뭐 지난번 구속 취소라든가 어제 있었던 한덕수 지금 이제 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이 됐어요.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어떤 심리와 질적인 면에 있어서 양적인 면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 재판은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나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단순 비교를 하자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야.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건데 네.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런 건지 잘 모르겠고 너무나 촉박하게 이렇게 탄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그 상태에 대해서 재단하기가 어려워 보여라고 하다 보니까 김복형 지금 재판관처럼 아니 뭐 상당한 기간을 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황당한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온 거지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은 정말 제가 지금 한 1000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1000번째 말씀하시죠.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봤고 12번의 변론이 있었고 윤석열에게도 마지막에 1시간 7분의 기회를 줬었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그 헌법재판소는 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각 언론사들이 매일처럼 아직도 단독입니다라고 내놓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뒤집는다는 건 저는 이게 뒤집히면요 나라가 뒤집힙니다 진짜.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제 이제 한덕수 그 판결문을 보면 4대 1대 1대 2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은 기각을 했는데 기각을 한 재판관들 4명. 그러니까 위헌인데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 이제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위헌 이런 걸 저지를 시간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 정계선 재판관 인용. 그다음에 나머지 2는 아예 각하시킨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4대 1대 1대인데 이거를 한덕수 위헌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5대 3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 같으면 보통 같으면 이 건하고 한덕수 건하고 윤석열 건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처럼 우리가 예상과 전혀 다르게 지금 헌재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지연되는 상황을 보면 이걸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제 한덕수 그 판결 가지고 이게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헌재에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지금 워낙에 중간에 이런저런 최재 감사원장이라든가 검사들이라든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이게 탄핵한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윤석열 거를 다루는 시간이 너무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을 위한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행의 대행이라는 건 없고 어차피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행을 해서 조기 대선까지 가든 최상목이 가든 이건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 한덕수 그 판결문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헌재가 국민들한테 오히려 알려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실제 뭐 사달이 났다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재판관들끼리 의견 합치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뭐랄까 이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평결하기에도 만장일치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파면하자 5, 파면하지 말자 3 이렇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한 명 내지 최대 3명은 이 시가 어떠한 명분으로든 간에 나는 아직 이걸 판결문을 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든 간에 시간을 3명 정도는 최대 3명 정도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어제 걸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사실 뭐 제가 아까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틀린다라고 사람들이 지적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한덕수 고란댕에 대해서는요. 지난주까지 나왔던 뉴스를 살펴보셔도 네. 기각 전망이 우세했어요. 언론에서는 그랬습니다. 저도 기각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또 다른 방송도 그렇게 네,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네. 이거는 진짜 기각 가능성이 애초부터 높았던 거예요. 네. 하지만 문제가 이제 워낙 국민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노심초사 빨리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기각이 나오고 그리고 기각을 만들어낸 이 법리들을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계시지만 기각은 다 점쳤던 부분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든 기각 쪽에 어떤 걸 가져다가 법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다 중구난방으로 나온 가능성이 좀 높고 네. 그랬던 것도 크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연을 시키려는 헌법 재판관들은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또 두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결론 안 났으면 반대한다고 쓰시면 되겠네요라고 나머지 분들이 다 그냥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지연시키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론에 영향을 끼치거나 결론이 뿔뿔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지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대목을 좀 짚어볼까요? 어쨌든 기각이든 각하든 그리고 실제 김복형 기각 그 결정까지 우리가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에서는 내란 행위와 관련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다루지 않은 건데 만약에 설령 뭐 증거 불충분도 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행위를 다룬다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 윤석열 탄핵 심판과 연결되는 지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사전에 결정문에서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한 줄이고자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기각이든 각하든 간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쟁점 사항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 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들을 증거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다투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다만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 검찰이든가 경찰의 수사 자료 같은 부분은 이미 윤석열 평의 과정에서 예. 거듭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평의를 했고 이 부분에서 쓸 수 있다. 네. 박근혜 때도 썼다라고 네. 정리를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또 헌법재판소에서 왈가왈부 이 선고문에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다만 그 내란죄에 관련된 소추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부분에서도 뭐 어느 정도는 다뤘지만 적극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두 가지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예 정점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윤석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예. 의견도 있고 네.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윤석열에 대한 결정문에서 선고를 할 때 정리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에 있어서 이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무회의 정당성 부여에서 없는 회의라도 만들려고 한덕수가 했다라고 국회는 이제 소수사유로 삼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반영이 돼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국무회의가 아니라 그냥 회의를 회의라고. 소집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이게 결정문 법원의 결정문에 나오는 것들은 단어 하나도 그냥 쓰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예 없었다는 걸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게 아니냐라는 예, 예. 해석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힌트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거를 좀 짚고 있는 건데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힌트나 단서 같은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록 이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준비한 대본 말고도 그 외의 지점들이 좀 다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황방열 기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한덕수 탄핵 선고를 보고 느낀 건데 이거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반대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하는 대목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있으신 게 있습니까? 저는 이 판결문 자체에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아까 양절 변호사님 얘기하신 회의 국무회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회의라고 표현한 거,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거, 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이 대목을 이게 이제 이 12.3 비상계엄을 일단 위헌 위법한 걸로 전제해놓고 이렇게 설치한 거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은 이 정도가 있는데 아까 그런 정도는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 자체보다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1대 1대 2가 실질적으로는 5대 3이다. 네. 이걸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현재 재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를 네. 보여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의 일종의 이제 뭐 편가르기 혹은 뭐 줄서기라고 표현하는 게 뭐 이분들에겐 좀 결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언론은 또 프레임을 잘 만들잖아요. 제가 어제 오늘 보고 나서 또 시작됐다 싶은 게 그 시작이라는 의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단 화끈하게 인용 내린 사람이 있고 화끈하게 기각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 둘 간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계선, 김복형 이 두 사람의 관계나 어떤 파워 게임이 다른 재판관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소위 만약에 5대3 법칙에 따르자면 김복형 뒤에는 정형식 조한창이 줄을 서고 나머지 기각했던 4명은 정계선 뒤에 줄을 선다. 근데 누군가 한두 명은 분명히 움직여서 정계선의 인용 결정으로 뒤따라온다면 이건 그냥 7대 1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또 언론들이 막 프레임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정계선 김복형의 정반대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의 결론이 대통령 선거에도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이 한덕수와 윤석열 두 사람의 심판의 대상의 차이를 그냥 대신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한덕수에 대해서 잘못된 법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정계선 재판관이 정확히 제대로 짚었다. 이걸 헌법적 관점에서 봤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왜 그런 어거지 법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윤석열은 비상사태, 계엄이라고 하는 걸 저지른 자고요. 그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한덕수는 그 비상사태로 인한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를 보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두 개를 단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보고도 뭐 저보고 또 나이브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요즘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하지만 이게 뭐 희망 고문하는 건 절대 아니고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가 수습하는 과정까지도 이건 비상 상황이다. 너 이 비상 상황에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빨리 특검 지금 이거 추천해야 되는데 이걸 우물쭈물 하고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 너는 굉장히 잘못한 것이다라고 엄격하게 딱 결정을 내린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야 계엄은 끝났잖아. 그거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우물쭈물하고 시간을 끌었는데 잘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 한덕수가 정말 뭐 국정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소를 방해할 걸로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좀 방만한 결정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그날 밤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12월 3일로.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게 결정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이 지금 한덕수에 대한 그 결정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법리를 썼고 이 사람은 이런 법리를 가져서 언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거는 너무나 국민의힘 쪽 스타일의 프레임 같아요. 혹은 뭐 재판관들을 좀 가볍게 본 것이다. 재판관들 가볍게 봐도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크게 왜냐하면 법원을 존중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건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요. 국민 누구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그래도 법을 배웠다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결론은 존중하되 누구나 다 의심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죠. 네, 그럼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